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7년 다담지기 아나운서 손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5월에 뵙고 이제 10월 5달을 기다렸습니다. 제게는 참으로 기나긴 날이었고요. 또 여러분을 뵌다는 설레임으로 요즘 참으로 행복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도 끝까지 행복감 가득 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그러고 보면 이제 곧 11월이니 겨울을 준비해야 할 채비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올 여름이 더웠고 그 더위가 길어서 많은 분들이 이 가을에 좀 시원하고 착잡한 기운을 오래도록 만끽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벌써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뭘 해도 참 좋은 요맘때잖아요. 다 지나시기 전에 얼른 즐기시기 바라고요. 독서의 계절이란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데이트하기에도 좋고 여행하기에도 좋고 음악을 듣기에는 더욱더 좋습니다. 그 음악이 또 멋과 또 흥겨움이 있는 우리의 가락이라면 또 여유로움이 있는 우리의 춤이라면 더욱더 그 행복감이 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행복한 무대에 조금 더 특별함과 풍성함을 더해드리겠습니다. 경계가 없는, 그러니까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과 도전 정신으로 대한민국 연극계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어오고 계신 분이신데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도 경계를 넘어선 이 시대의 문화 메이커라고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연극계의 거장이시죠. 우리 부산의 자랑이자 인재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계의 발자취를 만들고 계시는 이윤택 감독님입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고향에 온 지 이제 한 6개월 되는데요. 요 부산 끄트머리에 여러분 기장이라고 아시죠? 근데 요즘 도시철도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래 부전역에서 여기 근처 부전역에서 기차를 타시면은 일광역에 내립니다. 일광역에 내리시면 바로 나오시면 저 왼쪽 편에 가마골 소극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지금 있습니다. 51층은 양산박이라고 하는 주점이고요. 그 양산박 주점은 예전에 제가 신문기자 시절에 80년대에 그 남포동 입구에 세웠던 포장마차 술집입니다. 그 술집을 그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목로주점 양산박이 있고요. 2층 보면은 카페 오아시스라고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는 역시 부산의 명물이었습니다. 1950년대 세운 클래식 다방이에요. 네. 그 클래식 다방을 제가 한때 70년대 거기서 한 6년 정도 백수로 죽쳤기 때문에 그 시절이 저한테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2층에 카페 오아시스를 다시 복원했고 3층 가면은 가마골 소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여러분한테 한번 놀러 오시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카페와 주점 이름 다 외우셨죠? 그쪽으로 가시면 꼭 들르시기 바라고요. 감독님 이름 되면은 50% 할인 예. 해 주시겠습니다. 연회비 5만 원을 내시면 네. 모든 공연과 음료와 밥은 안 되고요. 모든 도서와 다 50% 할인. 너무 괜찮네요. 예. 네. 연회비 5만 원입니다. 네. 오늘 다 가입하실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연희당 거리패, 가마골 소극장 그리고 밀양 연극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만도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문학의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그곳에 예술 감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산, 밀양, 서울까지 오고 가시면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한 30년을 바쁘게 돌아다니는데요. 이제 나이가 제가 만 65세예요. 그래서 만 65세면 정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났죠. 예, 저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정년을 결정하고 네. 스스로 지금 기장 가서 지금 내 소원이 있다면 그 극장 밑에 주차장인데 거기에 평상을 하나 이렇게 놔놓고요. 그래서 바둑을 두고 있고 싶어요. 그래서 네. 옛날 보면 어릴 때 보면 동네 어른들이 평상에서 바둑 두고 이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네.
아니 이윤택 감독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거장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백수 시절도 있었고요, 뭐 신문 기자 시절도 있었고 또 주점을 만들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다담석으로 모시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독님, 이것은 전시용이 아니고 정말 드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 축이시면서 자 차와 이야기 또 떡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연극 또 신문 기자 또 백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먼저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원래 시인이었어요. 네. 원래 이제 연극인으로 학교는 연극학교를 다녔는데 문화예술계에는 이제 시를 먼저 써서 네. 시인이 됐죠. 아니 그렇게 아주 고상한 시를 쓰신 분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사실 연극을 하면 연기를 해야 되니까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또 연극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글쎄 그 질문을 제가 네.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네. 그 김갑수란 시인이 있죠. 네, 네. 요즘 시인이 그분이 시인이 아니고 무슨 방송 그 예능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분이. 네. 그 김갑수란 분이 대단히 뛰어난 시인이에요, 사실은. 네. 그분도. 근데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저한테 갑자기 저는 연극인으로서 이렇게 불려와가 연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왜 시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방송인데. 그래서 제가 한참 좀 있다가 시는 외로울 때 네. 혼자서 쓰는 것이다. 자기와의 대면이죠. 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만날 때 하는 게 시예요. 시. 근데 그게 너무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는 너무 외롭다. 사람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만화책을 많이 샀어요. 그죠? 만화책을 많이 사서 지어놓고 얘들아 우리 집에 만화책 있다 그러면 막 애들 보러 와요. 근데 그런 애들은 만화가 다 보고 나면 집에 간단 말이에요. 네. 그또 막 과자 같은 걸 막 사가지고 막 나눠주면 같이 노는데 또 다 먹고 나면 가버려요. 그래서 네. 내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같은 동년배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연극이에요. 연극. 네. 연극을 하면은 서로 이제 어떤 게임이잖아요. 같이 모여서 뭐 나는 아빠, 너는 내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꿉놀이부터. 그러니까 연극을 하고 살면은 외롭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연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시는 계속 지금도 쓰고 있지만 정말 쓰기 싫은데 억지로 써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시라는 게 우리 모든 예술의 원천이니까 쓰긴 네. 쓰지만 시는 일종의 구심력, 자기 자신을 잡아당기는 힘이라면 연극은 끊임없이 세상과 나아가는 네. 원심력이에요. 그래서 연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만 쓰면 너무 외로웠어. 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싶었어. 연극을 했어요.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모든 문화적인 예술적인 이 감성과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시를 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철학자가 시를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은 다른 인간이고 또 시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또 다른 인간이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깨달은 바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아니 손 선생님 굉장히 유식하신데 그러니까 아주 예술가이십니다. 네. 지금 바로 예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적인 인생과 나레이티브, 그러니까 일종 현실적인 인생이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시적인 인생은 무엇이고 일상적인 인생은 무엇이냐 하면 일상적인 인생은 자기 앞에 주어진 인생을 그대로 살아나가는 거죠. 그 살아가는 시간은 누가 정합니까?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간표가 정해요. 네. 학교 가야 된다,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레이티브한 인생이에요. 이 시적인 인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적인 인생과 나레이티브한 인생은 옛날에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경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하시면서 네. 일상적인 인생을 살다가 한 번쯤 한 시간에 한 10분이라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멍하게 있어 보라는 거죠. 아, 그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그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막 인생을 살아가다 그냥 짜투리 시간 있을 때 자지 말고 네. 딴 일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네. 예를 아니, 우리 들면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그런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다고 멍하니 있으면 하더라고요. 아 하늘이 정말로 맑구나라든지 아저 구름이 정말로 어떤 구름이 뭐 어떤 느낌이 있구나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옛날 자기가 자기 기억 속에 묻혀 있던 자기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시적인 거예요. 딴 게 네.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일상적인 현실적인 데서만 살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시적인 인생, 시적인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담이라는 이런 그 토크쇼가 일상적인 네.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행위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생활을 살다가 오늘 한번 가보자라고 네. 왔잖아요. 지금 이게 시적인 생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라는 게 뭐 시를 써서야만 시가 아니고 일상적인 삶에서 이탈해서 어떤 자기만의 시간을 한번 꿈꿔보는 것.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이제 연극과 어떤 그렇죠. 여러 가지 이 문화에 시가 기본이에요.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소년 같은 감수성을 갖고 계신 분께서 늘 달고 다니는 그 꼬리표 수식어에는 뭐 문화 무정부주의자, 문화 게릴라, 뭐 전방위적인 예술가 이렇게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강렬한 그런 수식어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마음에 물론 드시는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드시는지. 들어 좀 무지 기분 나빴죠. 네. 아니 서울 공연을 갔는데 서울 사람들이 게릴라라 그랬어요. 저를 보고. 네. 뭐 게릴라란 말은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네. 한마디로 너는 아무리 까불어도 정규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는 네. 변방에서 게릴라라는 게 원래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방 촌놈이고 학벌도 없고 무슨 문화적인 배경도 없고 성질도 좋지 않고 보니까 사교성도 없고 네. 너는 게릴라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실제로 안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런 인생이 더 내한테 맞지 않냐. 내가 무슨 정규군으로 산다는 게 저도 이제 한때는 뭐 국립극단 예술감독도 했고요. 제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동국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네. 요 근처에 마지막 직업이 제가 요 영산대학 문화산업대학 학장까지 했는데요. 네. 해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네.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내 인생은 그냥 직장 가지지 않고 그냥 이래 변방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내한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화 게릴라란 말이 그때부터 저한테는 이제 좀 명예로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이제 뭐 늙어서 게릴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한참 뒤에 준비된 질문이긴 합니다만 방금 이제 학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학벌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부산 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나오신 인재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도 그 대기실에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그 공부도 잘하신 분께서 이렇게 블라블라하고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는 깡패셨다고 하는데 스스로 하셨어요 말씀을 조금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여기 있는 요 앞에가 하야레오 부대였거든요. 네네. 아시죠? 제가 군에 갔다 오니까요 할 게 없더라고요. 연극하다가 군에 갔다 왔어요. 군에 할 게 없어가지고 제 부산중학교 후배를 찾아가서 부산중학교 후배가 제가 부산중학교 검도부 주장이었어요. 검도. 네네. 내 후배님이 서면에 칠성파라고 하는 와. 깡패의 그 한 일원이었어요. 내가 찾아갔어요. 네. 실제입니다. 네. 서면에 그 성림 당구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 서면입니다. 이 서면. 군에가 찾아갔어요. 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을 살기가 참 싫은데 나를 좀 그 칠성파에 넣어주면 안 되겠냐? 그 당시가 중학생이었다고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군에 갔다 와가지고 아 군에 있을 때. 다녀오신 그러니까 다음에. 네.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러면 형님이 그 술집에 빈 맥주병을 수거해서 파는
그걸 하세요. 그래서 야 그건 너무 치사하다. 내가 하야레아 부대 기름을 빼먹는 거 잘하겠다. 그때 하야레 부대로 막 철조망 사이로 기름이 막 품 나오고 이랬습니다. 목숨 걸고 해요. 네. 잘못하면 총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지 네. 않습니다. 깡패라는 게 막 싸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깡패도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보고 한 말이 네. 형님은 깡패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왜? 시를 쓰니까.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결코 깡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요새 하야리아 부대에 대한 기억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때는 지금은요 부잣집 아들이 공부 잘하죠. 부잣집 아들이 얼굴도 예뻐요. 부잣집 아들이 인간성도 좋습니다. 네. 지금 그래요. 네, 운동도 잘하고요. 운동도 여러 잘하고 가지 못하는 다. 게 없어요. 네. 예전에는요 가난한 집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 아들이 1등을 하고 부잣집 아들은 아무리 잘해도 2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가난한 집 아들이 싸움도 잘하고 잘생겼어요. 네. 그때 저도 좀 잘생긴 편이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때. 네. 제가 부산중학교 나와서 재수하지 않고 경남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간 이유는 중학교 다닐 때 하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무기징역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고등학교 갔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아, 그래서 경남고등학교로. 그래서 명문에서 명문으로 전학을 그렇죠. 가셨군요. 예. 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행히 그 시절 칠성파에서 깡패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화가 우리 또 부산의 연극계가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첫 무대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무대는 오늘 살풀이 공연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살풀이 하면은 무속인들이 어떤 의식을 위해서 추는 구수로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살풀이는 우리 한국적인 멋과 흥과 또 태가 다 잘 갖춰져서 아주 멋진 또 새로운 예술로 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풀이 공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풀이였습니다. 아, 정말 저는 우리의 이런 문화를 접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 그 감동을 느끼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락과 춤사위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음악과 가락으로 이렇게 주군이의 영혼을 달래면은 어떤 살풀이도 안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작품에도 이런 굿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우리 전통을 가장 바탕으로 시작한 축구하고요. 살풀이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여령 선생님이 네. 우리나라의 석학이시죠. 네, 네. 우리 문화는 풀이의 미학이다. 아, 푼다. 네. 일본 문화는 긴장, 집중이라면 우리는 풀이의 미학. 중국 문화는 원의 미학이고 네. 일본의 이 미학은 숨을 딱 잡는 긴장의 미학이고 우리 문화는 풀이의 미학이다. 그래서 경우에 그 풀이의 가장 기본이 지금 보신 살풀이예요. 네. 그 살풀이라는 게 왜 풀이냐 하면 자세히 보시면 숨을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숨을 탁 풀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이 풀이예요. 네. 근데 발레 같은 경우에는 춤을 추려면 숨을 이렇게 마시면서 싹 이래야 되잖아요. 네, 네. 우리는 반대로 숨 마시고 있다가 숨을 탁 풀면서 형태가 만들어져요. 네. 그 풀이의 미학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문화의 우리 문화가 서양과 다른 우리 고유의 문화죠. 그래서 작품을 보면은 정말 굿도 많이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문학적인 요소를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신문사를 관두고 연극을 해야 되겠다. 그전엔 저도 서양 연극을 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네. 그런 배운 우리 시대는 다 서양 문화를 배운 시대예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그 기장 지금 또 오늘 또 이 무대에 아마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기장 오구굿을 네. 하던데 제가 1986년도 1월 2월 달에 기장 대변 항구에 네. 그 수산 창고가 있는 데서 기장 오구굿을 봤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때는 동해안 별신굿이라고 해가지고 그 김석출이라는 불세출의 박수무당이 있고 김유선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집은 이제 따님 세 분이 김영희, 김동연, 김동원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 일가가 3박 4일 동안 굿을 하는 거예요. 그 굿을 제가 3박 동안 봤어요. 보고 나서는 여기에 우리 문화의 원료가 다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거리굿이라는 굿을 보면서 이게 우리 연극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 굿을 무대에 올립시다. 그래가 86년 4월 23일 날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최초로 굿을 그대로 무대에 올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극단을 이제 그해 6월에 극단을 창단하는데 우리 극단 이름이 연희단 그리페잖아요. 네. 극단이 아니에요. 극단이란 말은 서양 이름이니까 연희단. 그 극단 이름도 그리페. 그리페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바로 그 동해안 별신굿 중에서 마지막 거리가 거리굿이에요. 네. 굿 이름이에요. 거리굿을 하는 단체. 그러니까 거리패 이렇게. 네. 거기서 우리 극단 이름도 거기서 따와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은 그러니까 시인 같은 감수성이 다 녹아 있고요. 또 오구굿을 보시고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경험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요. 방금 이제 연희단 거리패의 단어가 나왔는데 벌써 이제 30년이 됐더라고요. 예, 31년 지난해로 30년이 되었고 제가 30년이 되면서 이제는 떠나자 박수 칠 때 뛰자 뛰자 해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정말 그 오롯이 30년을 넘게 한 길만을 걸어 오셨습니다. 30년이 되던 해에는 정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극단은 이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왔죠. 네. 해왔고 이제 30년이 되면서 우리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제 억울한 작품이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어요. 신사고 축하드립니다. 그 민정 교과서에 억울한 작품이 실리고 그 작품이 민음사라는 출판사와 문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가장 그 좋은 두 출판사에서 네. 한국 연극을 대표하는 희곡 10편 중에 5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 하세요?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한 작품이 희곡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양쪽 출판사에 다 한국 연극 대표 희곡 10편 네. 100년 중에 10편에 5구가 이렇게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간 네. 그런 이제 성과를 올린 셈이죠. 정말 대한민국의 큰 발자취를 쿵쿵 지금 찍어가고 계시는데요. 오구라는 작품이 이제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100년사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실렸습니다. 그 작품 안에는 또 감독님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녹아 있다고 하던데요. 좀 개인적인 경험을 그러니까 좀 이제 들려주시죠. 연극이란 게 말이죠. 네. 서양 연극처럼 막 무대를 꾸미고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첫 아이디어는 내 친구분이 지금 부산 외국어대학 교수로 지금도 계시는데 유종렬이라는 교수가 내 친구분이에요. 그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학자 집안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호상을 하잖아요. 지금처럼 병원 장례식장에서 하지 않아요. 집에서 해요. 큰 집에서 할 때 그 내 친구가 이제 학자 집안이니까 저한테 돈을 10만 원을 주면서 집에 와서 화투를 좀 쳐달래요. 3일 동안. 왜 하니까 옛날에는 원래 조상집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화투를 치면서 가능하면 좀 막 싸우고 개판을 쳐달라는 거예요. 네. 좀 큰 소리가 큰 소리 나고. 항상 그런 그리고 역할이셨나 그 이제 봐요. 지나다니는 그 일하시는 여자분들한테 좀 네. 이렇게 농담도 걸고 네. 그래 해달라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바로 우리 장례 풍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괜찮다고 그래서 10만 원을 받아서 이제 그 3일 동안 있었는데 네. 있으면서 보니까 와, 이 연극이더라고요. 아, 예를 들자면은 어머님이 네. 막 얘야 왔나 막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 돌아가셨는데도 네네. 안 울어요. 왔나 밥 먹으라 그거 해라 이러다가 갑자기 상사 올린다. 그러면 갑자기 우는데 전 단계가 없어요. 와 울다가 또 오니까 울면서 그래 제 밥 주라 그럼 또 우는 거예요. 와 연극이 저게 있구나.
그리고 가장 그 이제 주인공인데 마상주인데 내 친구가 대학교 그때 강사였는데도 네. 고스톱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고스톱을 치지는 못하고 이제 이 마상주니까 네. 이래 있다가 밤이 한 1시쯤 되면 상주가 없잖아요. 네. 사람들이 없을 때 살 와가지고 붉은 이걸 벗고 화투를 친 거예요. 화투를 치다가 손님 왔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 쓰고 가서 또 에고 이러는 거예요. 곡하고요. 곡하고. 네. 그리고 또 손님 없으니까 또 와가지고 내 아까 칠대기야 칠대기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걸 보고 아 이게 연극이구나. 네. 연극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일상 속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아이디어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판은 김석줄 선생께서 바로 일광입니다. 일광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일광이에요. 나이 드신 분. 그러니까 사고무친 아무도 없는 이제 가족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시면 혼자 돌아가신 할머니 있잖아요 동네에. 네. 네. 아들이 있는데 부르자식이 돼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할머님이 혼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동네에서 구슬을 해줍니다. 네. 그게 산후구굿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미리 극락왕생가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안 해주면 마을에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돈을 태워서 그 아무도 가족이 안 돌아오는 그 할머니를 위해서 구슬을 해주는데 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와, 그 김석철이라는 그 타고난 예술가가 이제 다 구슬 하는데 그 뭐 다 울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울리는 거예요. 다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걸 보고 이 구판이 이게 연극이다. 네. 그런 그 이야기에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 우리 외할머님의 잔소리가 더 심하세요. 네. 우리 할머님이 막 틈만 나면 잔소리 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님의 잔소리 또 우리 친구 집에 그 문상객 그 구판 이런 것들이 다 조합되어서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아니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많이 웃으셨어요. 그것은 곧 공감이 되기 때문에 웃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조상님들께서 쭉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문화가 곧 예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마디 더 분들도 많이 덧붙인다면 없어지고. 네. 나는 억울한 작품을 네. 내가 보고 이거는 조상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쓴 거여서 요 근래에 이제 오구를 다시 했는데요. 서울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하는데 인천 공연을 하는데 나이 드신 할머님들이 주 관객인데 초등학생 80명이 단체를 왔어요. 중학생 40명이 단체를 왔어요. 네. 120명의 초중등학생하고 할머님들하고 이제 일반 분들이 같이 보는데 오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다 좋아하는 연극이에요. 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조상을 집에서 안 치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병원 가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문화예요. 교과서예요. 맞습니다. 문화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안 하니까 예전에 우리는 저렇게 장례를 치렀구나. 그것을 살아있는 우리 문화의 어떤 하나의 전거품으로서 남지 않겠느냐. 그런 작품을 내가 썼다는 게 저한테는 축복입니다. 네, 저희도 축복입니다. 그런 작품을 지금 감상할 수 있어서 축복이고요. 저도 아주 어릴 적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저희 집에서 상을 치렀어요. 감독님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 때도 있었구나. 너무 우리의 어떤 일상의 문화가 현대적으로 바뀌지 않나. 서양화가 되면서 소중한 것을 잃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것을 살리는 감독님의 그렇죠.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오구라는 작품을 또 우리가 감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구에 대해서 지금 감상하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감상 포인트 말씀해 주신다면요. 오구란 연극하고 이제 굿하고는 좀 다른데요. 굿은 원래 이제 오구굿 하는 게 기장 오구굿 지금 부산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게 기장 오구굿입니다. 기장 오구굿이고 그것은 원래는 동해안 별신굿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가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이미 84문과 82로 등록이 된 우리 굿의 한 형태입니다. 네. 근데 이 오구굿은 좀 다른 굿하고 다른 게 서해안이나 황해도 철무리 굿이나 이런 굿은 소위 말하면 내린 굿이라 그러잖아요. 막 짝도 타고 막 이러잖아요. 네. 신들린 그런데 네네. 이 오구굿은 신들린 굿이 아닙니다. 연희 굿이에요.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렇게 세습적으로 이어집니다. 자손들이 이어지는 그 한마디로 우리 전통 예술로서의 굿입니다. 예.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바로 그 이제 동해안 별신굿 배를 타고 갈 때 풍어제 풍랑 만나지 말고
좀 무사하게 배를 고기를 많이 잡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붕어제로도 운영이 되고요. 이제 옛날에는 바로 아까 말한 그 사고 무친의 그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산오고굿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죽은 자를 천도하는 오고굿도 있고 기능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해안부터 이 동남해안 저 함흥부터 출발해 가지고 마지막 종착지가 1960년대에는 해운대였어요. 네. 해운대였는데 지금은 종착지가 기장, 네. 기장입니다. 기장에서 끝이 나요. 자, 그래서 기장 오구굿 감상해 보겠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서 극락왕생하라는 그런 또 비는 그런 뜻인데요. 축원하는 건데요. 강부자 선생님이 주연했던 그 영화 오구 기억하시죠? 바로 이제 감독님의 그 오구라는 작품의 모티브이기도 한데요. 오늘 기장 오구굿 여기에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왕생정 투극락 세계로 부디 편안히 가옵소서. 네, 기장 599시였습니다. 너무나 멋지죠? 또 다른 감독이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구시에 이제 악가 무시사 이렇게 있는데 네. 악이 있고 가 노래가 있고 예. 무 춤이 있고 사실은 노래 가사가 있고 사 또 이야기도 있어요. 있는데 네. 오늘 보신 거는 악가 위주로 갔는데요. 네. 이 오구 동해안 오구시 그 가장 다른 독특한 점은 여러분 그 장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사물하고 달라요. 네. 청보장단이라 그러는데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그 장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그 연주입니다. 연주법인데 네. 이 옛날에 바로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네. 만들었던 악이 바로 이 동해안 배신구의 악입니다. 그렇군요. 장구가 특히 그 장구 치는 거 보셨죠? 장구 장단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 김석줄 선생의 동생이신 분이 그 우리나라 최고의 장구의 명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멋진 굿이 가능했을지도 악이 모르겠네요. 아주 어려운 악이에요. 예. 아니 그 오구를 보셨는데요. 정말 아주 그 공손하게 그렇게 죽은 영혼을 달래는데 저도 누군가에게 꼭 저렇게 굿을 해서 영혼을 달래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진 굿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오구라는 연극이 처음에 이제 그 개봉이 됐을 때 물론 처음에는 많은 혼란을 갖고 왔지만 나중에는 귀신 붙은 연극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객석의 기록을 계속 갈아치웠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맞죠? 그 처음 공연을 했는데 관객들이 2주 공연을 서울에서 대학로에서 하는데 관객이 안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객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극장에 400명 가까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아주 관객이 아주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국립극단에서도 와서 보고 막 공무원에서 와서 보다가 근데 국립극단의 배우분들은 보다가 퇴장을 했어요. 현재 이제 굿판 조상집에서 저승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저승사자가 이 저희 페니스 잠지라 그러죠. 그걸 큰 걸 달고 들렁들렁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니까 와 막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흉측하다, 망측스럽다. 파격적이셨네요. 그래가지고 네. 막 보다가 나가고 중앙대학 연극영화과가 대학원생들도 보다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냐 그러니까 이윤택 연극이 아니라고. 그 전에 제가 시민케이라는 작품을 했거든. 아니 내가 이윤택인데 연극 맞는데 왜 나가냐. 그 정도로 국내에서는 악평이 쏟아지고 관객분들은 뭐 그냥 좋아서 그냥 막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유명했나 하면 KBS 그 프로에 그 뭡니까 학생들 장학 퀴즈 프로에 문제가 났어요. 오구는 무슨 형식이냐? 삶의 형식, 죽음의 형식이 나고요. 그때 KBS 최고의 미녀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신은경이라는 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도 지금은 이제 아나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신은경 선생이 어머님이 오구를 부르셨어요. 네. 연극을 그때 한참 그 최고의 그 아나운서께서 물론 우리 손 선생도 아주 미인이시고 그러시지만 그때 신은경 씨가 굉장히 미인이었거든요. 우리 엄마도 좀 보낼 걸. 예, 근데 어머님이 그 신은경 씨가 노란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 보고 싶다. 어머니를 모시고 오구를 보러 오셨는데 네. 오구 배우들이 그냥 뻑간 거예요. 네. 객석에 앉은 신은경 선생이 너무 예쁘니까 네. 전부 그쪽을 보고 여기 그날 연극 좀 잘 안 됐겠는데요. 그렇죠. 부산 출신들, 부산 촌놈들이 이제 서울 가가지고 하는 뭐 신은경 씨 보고 놀래가지고 막 그쪽 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악평은 없고 관객은 몰리고 네. 그러다가 이제 독일하고 일본 공연을 가게 된 게 우연히 한국 연극을 초청하기 위해서 온 독일 그 연극인이 보고 한국 연극이 없다. 네, 한국 연극은 맞습니다. 서양 연극의 아류다. 네. 그리고 일본 연극의 지방 연극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옥이라는 그때 세계 연극협회 한국 본부장님께서 그렇다면 이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해가 본 게 오구예요. 네. 오구를 보고
이랬어요. 아, 한국에 연극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한국에 연극이 있구나. 그랬고 그 마지막 장면이 관을 들고 막 뛰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 네. 그때 그 노모했던 친구가 남비정이라고, 남비정이라는 친구가 지난해 여기서 부산국립국악원 대청여관이라는 작품을 연출한 친구입니다. 네. 그 남비정 씨가 부산대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나이 21살에 오고 노모를 했어요. 네. 네. 그 이제 뭐 관을 들고 막 뛰고 죽었던 노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일본에서 공연할 때는 일본의 유명한 그 연출가가 꽃을 이렇게 탁 던졌어요. 네. 그 관 속에 네. 뭐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일본의 동경국제연극제, 그다음에 91년도 독일 에센 세계연극제를 갔는데 일본에서는 쿠판에서 막 그랬고 독일에서는 그 소위 국내에서 가장 그 나쁜 평을 받았던 그 저승사자를 등장하잖아요. 그 달고 네, 들렁들렁. 그래서 오고는 사실 여성 관객이 다 몰렸어요. 그거 보러 막 나이 든 여성분들 설마요. 할머님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에이, 좋아가지고 설마요.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때 그 저승사자들이 큰 잠지를 달고 나타나는 순간 독일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오. 일어서가지고 막 박수치고 춤추고 그게 네. 해방감이거든요. 예. 그래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라는 그 독일 신문에 현실에 대한 통렬한 저항 이렇게 썼어요. 네. 그게 이제 현실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불경스럽다고 했던 게 독일에서는 저항의 몸짓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게 사실은 그 세계적인 그 연극이 되었습니다. 요 근래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의 피슈리테라는 교수가 수행성의 미학이라는 평론집을 쓰면서 연극 이론을 쓰면서 연극이 논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연극의 논리와 감성, 신들림을 왔다 갔다 하는 문지방 연극이다. 왔다 갔다 한다.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왔다 갔다 한다. 네. 그 전구로 삼은 게 오그란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독일 공연을 2번 갔거든요. 네. 91년에 가고 97년에 갔는데 그 교수가 그 오그를 보고 역시 그렇구나. 연극은 논리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구시, 네, 네. 이 신명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했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작품이 오구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렇게 선생님의 작품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정말 호평을 받고 있고요. 희곡 또한 번역으로 지금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에 어떤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통이죠. 곧 우리의 것이겠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안에서는 막 뭐 외국 작품 좋아하고 외국 아무리 해본들 외국 사람들은 눈도 갖다 가지 않습니다. 음악도 말이죠. 햄릿을 가지고 외국 공연을 갔는데 서양 음악을 베토벤을 쓰니까 왜 베토벤을 쓰나 그래요. 너는 음악이 없니? 그래요. 너는 왜 음악이 없어? 그때 원일이란 또 우리 국악 작곡가가 있잖아요. 타고난 작곡. 원일의 음악을 탁 쓰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출가 또 연극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전통 예술 또 국악원 역시 우리의 이 전통 예술을 늘 공연하는 곳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지금 이제 오늘 온 김에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서 다담에서 이제 부산국립국악원에서 한다 하길래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한 게 또 이게 공부도화 제가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연출한 공부도화도 보고 했는데 국악과 전통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국립국악원 작업을 하게 된 그 최초의 작업이 진도에 남도국립국악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있어요. 그쪽에서 진도 시킨굿을 무대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저 부산 사람인데. 네, 네. 진도에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하겠다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집이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진도까지 4시간 반 걸려요. 차를 몰고. 차를 몰고 가면 어떤 날은 시속 200km까지 갑니다. 이렇게 몰고 갑니다. 빠르게. 제가 2달을 일주일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도 그 남도국립국악원에서 식금이란 굿을 네. 그 진도 식금 굿을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네. 만들고 그것이 서울국립국악원 그리고 부산에도 왔어요. 네, 네. 부산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전국 순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굿이 완전히 연극으로 와서 히트를 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해가 이게 공부도 하고요. 네.
부산국립공화국은 저 제자인 아까 말한 남비정 씨가 네. 작가가 박현철이라는 분도 우리 극단 출신이고 연출가 남비정 씨가 이제 우리 극단 출신인데 지난해 대청유관이라는 국악극을 했습니다. 평가가 좋았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극인들은 모두 국악에서 힘을 받습니다. 오태석 선생님이나 돌아가신 허규 선생님, 손진책 선생님, 저 후배되는 양정웅 이런 이제 연출가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출가들이에요. 그분들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출가냐? 전부 국악이 바탕이에요. 우리 전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덕을 봅니다. 덕을 보게 되는데 제 생각은 정작 국악인들은요 요즘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안 그래요. 국악인들은 자기들이 해왔던 게 있습니다. 판소리 뭐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 연극하는 사람들이 가서 막 이래 연출하잖아요. 하면 싫어해요. 자기들이 해온 대로 하는데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습관인데 네. 왜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하지 않고 이상하게 하라 그러느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저 연극 연출가들은 국악팀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많은 걸 빼먹어요. 네. 네. 많은 걸 빼먹습니다. 저는 공모도 하면서도 서도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네. 서도 소리도 빼먹고 여기 지금 김세윤이라고 하는 오늘 노래 할 겁니다. 그 친구도 제가 국립국악원에 할 때 전국 국악원 친구들 다 불렀어요. 부산에도 부르고 그렇게 이 친구 부산에서는 두 친구가 왔는데 아주 예쁜 미인 두 분이 왔어요. 그중에 한 친구가 오늘 하더라고. 김세윤이라는 친구가 경기민요를 불렀어요. 경기민요와 서도 소리를 탁 우리 연극적 언어로 만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마 오늘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근데 연극 연출가들은 국악하는 데 가서 작업을 하면 많은 걸 우리가 뺏어오고 그렇죠. 아이디어도 배워오는데 없고요. 네. 국악인들은 연극인들한테 뭐 뺏어가지를 못해요. 하면은 막 욕을 해요. 아이고 이상한 오태석 선생이나 전화 가서 이야기하면 국악인들이 아우 그 사람 무서워서 못하겠다.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막 간섭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국악인들이 너무 그 자기 장르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만 옳고 다른 어떤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은 네. 해왔는데 요즘 와서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국악도 동시대와 만나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는데 그 오픈을 하는 가장 잘하는 곳이 부산 국립부산국악원입니다. 네. 지금 박수를 이곳에 주셔야 여러분께서 지금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저 대청유관이라는 작품을 했는데요. 그 6.25 사변 나고 사변 통해 부산에 피난 온 국악인들 이야기예요. 대청유관이라는 여관이 있어 실제로 그 여관에 국악인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묵고 살 수도 없고 이런 국악인들이 이렇게 살고 그 중에 이제 국악인은 하다 못해가지고 하에리아 부대 요 있잖아요, 봐 여기 네. 하에리아 부대 가서 미팔군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랬어요. 국악인들이 못 먹고 살아가지고 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국악인들이 정말로 피난온 부산에 피난온 국악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그러고 살기 위해서 미팔군 부대 가서 뭐 뱃살에 무추도 부르고 이래요. 그러다가 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국악을 지켜 나갔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대청유관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그게 지금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저는 좀 더 덧붙이면 국립부산국악원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센 곳이 춤입니다. 떡배기, 영남 떡배기라는 춤이 있고요. 동네 야류, 수영 야류, 뭐 고성오광대, 통영오광대 이게 춤의 고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흡수해서 춤극, 댄스 시어터라고 하는 우리 전통을 이용한 춤극을 좀 어떻게 기획해 보면 어떠한가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악인들이 좀 더 타장르, 현대무용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세계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그런 제안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전통적인 많은 것들을 많이 주기만 하셨으니까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우리 전통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우리 국립부산국악원이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공무도화, 네, 공무도화가라고 하면 이제 우리 학창 시절 때 고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달아 높이 곰솟았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또 주제로 아주 고전 시가를 주제로 어떤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을 우선 이해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이제 공무도화 이제 곧
보실 텐데요. 그 무대를 감상하시기 전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팁을 주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이 공무도화라 생각합니다. 이러면 아시죠?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님은 기어코 강을 건넜네. 딱 두 줄이에요. 그죠? 우리 고등학교 책에 나왔습니다. 아소 니마 강을 건너지 마시오. 님은 기어코 강을 건넜다. 고조선 시대에 광리자고란 사람의 처가 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 이야기고요. 남편이 백수광부 미친 이 머리털 저처럼 이 머리털이 흰 백발의 미친 영감이 막 술병을 차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니까 니마 강을 건너지 말라고 마누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은 기어코 강을 건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공무도화가인데 다 알아요. 근데 그 보면 제목이 뭐냐면 공후인이라 돼 있죠. 공후인이 뭡니까? 현악기예요, 현악기. 그러면 그걸 보면 기록으로 악기로 가지고 연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공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무도화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이었다는 거죠. 행위. 네. 공후인 악기로 타면서 누군가가 아 니마 하고 소리를 했고 또 백수광부가 이 춤을 탁 추면서 같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럼 백수광부가 춤을 추었고 니마 하고 소리를 했고 공후인이라는 악기가 있었으면 이거는 공연이잖아요. 분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이에요. 예. 그러고 이제 그 백수광부는 서양에 말하면 소위 말하면 바쿠스 신, 백발의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서양의 예술의 신, 술의 신 바쿠스하고 인상 차이가 비슷해요. 백수광부. 네. 아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 예술이었다라고 제가 확인하고 이걸 이제 복원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악극으로. 네,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을 지금 이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공무도화 중에 달아 높이곰 그리고 여호기의 노래 두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꿈깨니 세상이 저렇게 멀어지고 이렇게 발자국만 가지고 나왔네.
아, 여기는 내가 살던 옛집 푸른 대문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리니 방 안에는 내 젊은 시절 읽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펴놓은 이부자리 그대로 남아서 집 나간 독서인을 기다리고 있구나. 100년이 지났는지 천년이 흘렀는지 빗바람처럼 지나쳤던 세월. 요가 닮아서 헤어진 내 여자가 젊은 그 모습 그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언제 다시 훌쩍 떠날지 모를 남자에게 아침밥을 먹이려고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으로 나가 끓는 밥솥을 확인하고 잠에 취해 비칠비칠 방문 안으로 기어들어와 그리움 꼭 잠드는 여자. 영상에 나왔던 여기 실제 지금 나온 김세윤 지금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나오시죠. 김세윤 씨 나와서 인사하세요. 네. 불 좀 켜주세요. 네. 우리 국립부산국악원에 소속된 신인급의 배우인데 제가 전격적으로 이래 캐스팅해서 주인공으로 공무도의 여옥이라 공무도의 주인공이 2명이 있습니다. 여옥과 또 이제 실제 북한 여자가 있는데요. 그 첫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아파트에 사는 한 남자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야기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옥의 백수광부가 지금 환생한 거예요. 지금 백수광부가 그 남자입니다. 그 길들한 백수광부가 지금 다시 윤회를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가 갑자기 옛날 여자가 불러가지고 불려간 거예요. 귀신에 홀려가지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그 바로 여옥 아소니마 강을 건너지 마라고 소리했던 그 여옥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미인 여옥인데요. 우리 자랑스러운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청대관에서도 그 주인공을 했는데 세연 양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국악인데. 아, 좋죠. 예. 이렇게 오늘 다담도 연극적인 지금 무대로 꾸며가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공무도화를 하셨던 소감이라든지. 한 네, 말씀 공무도화를 하면서 이윤택 연출님 만나가지고 저희는 너무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제가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연극과 이제 거리를 두지 말고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연기를 원래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경계를 좀 풀고 더 연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가사를 전달할 때 좀 더 자기 감정을 섞어서 하라고 하셨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사실은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었고요. 되게 큰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대청여관 때 윤택 선생님을 또 뵀는데 선생님이 그때는 조금 더 잘해졌다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고 저한테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전통의 원형을 그대로 현대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에서 가장 아마 의미 있는 작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이윤택 감독님께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국악 신인 인재도 발굴해 내고요. 또 저런 인재들 역시 또 새로운 장르의 경험을 해본다면 한 단계 훨씬 더 성숙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문화에 기여한 바가 아주 크십니다. 또 우리 새로운 신진 연극인들도 발굴하고 계시잖아요. 소개를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지금 특히 부산 지역은 예전부터 그 영화는요 부산이 중심이었습니다. 옛날 식민지 시대에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은 부산에서 개봉을 해보면 제일 먼저 해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되면은 되는 거예요. 네, 네. 부산에서 안 되면 간판 내려야 돼요. 네. 그 전통이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잖아요. 네. 부산국제영화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인 동시에 세계적인 영화제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부산을 그 문화의 불모지라 그러는데 맞아요.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저 부산의 문화의 불모지가 아닙니다. 그 원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의 불모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화의 불모지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은 스스로가 아주 그 어떤 서울 중심의 사고, 서울 중심, 서울이 좋다. 부산은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젖은 사대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국악도 요번에 해봤지만 아까 저는 요번 서울의 국립국악원에서 했지만 주인공은 아까 저 노래하신 남자 있죠? 그 사람은 남도 국악원 출신입니다. 바로 시kin구다는 친구예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저 남쪽 끄트머리 진도에 있는 국립남도국악원 소속의 배우를 불러내렸어요. 네. 네. 불러가 주인공, 남자 주인공. 국립부산국악원의 신인 배우를 여자 주인공.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왜 그랬냐? 서울국립국악원 분들은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 게을러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래야 저래야 우리 못합니다 그러고요. 길로 빼고 그러고 이은택 선생가 와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러시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서울 분들 하지 마세요. 지금 서울 국악원에서 와 계신 분이 계실지도 예, 몰라요. 있어요. 감독님. 그래도 말할 수 있어요. 문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남도, 부산 그리고 이제 남원에 있는 국악, 네. 남원 국악인 판소리하는 친구를 남자 주인공, 또 남도에서 주인공, 여기서 주인공 완전히 다 불렀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도 안희호라고 국악원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 서울대 국악과 나온 친구를 주인공 이래가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작품이 꽤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재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재공연을 이제 다음에 재공연 한다. 공모도 나고 예산도 있었는데 못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별로 내가 듣기에는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막 신문도 나고 막 연극인들은 좋아하는데 국악 평론가가 별로 안 좋게 썼어요. 네. 그거 좀 낯설다고. 파격이라서. 그러고 파격이죠. 그러고 네. 그럼 잡음이 좀 들리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윤택 씨가 못하겠다고 우리를 갖다가 막 완전히 멸시하고 네. 우리를 갖다가 바보 취급하고 뭐 그런 말도 들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에 걸렸죠. 네. 그게 사실 그때 블랙리스트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정부에서 은근한 압력이 왔습니다. 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쭤보고 그래가지고 싶었어요. 네. 그걸 재공연을 안 한 거예요. 네. 덮은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보시는 공무도화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이야기가 완전히 이게 무슨 판타지예요. 지금 아파트에 살던 한 남자가 갑자기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트 살아보면 저 경험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이사 갔다가 남편 집에 갔다 들어오면 아파트 찾습니까? 못 찾아요. 동호수를 모르면요 헷갈리잖아요.
그 아파트를 집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 돌아다니는데 아파트를 못 찾는 거야. 네. 그래가 어느 석식길을 잘못 들어갔는데 고조선 시대로 날아간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네, 네. 고조선 시대 자기 전생이 누구냐? 이 사람 전생이 백수광부였다. 그 옛날에 자기를 기다리던 그 여자를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네. 근데 아니, 지금 요즘에서야 이런 아이템의 드라마들이 많이 뜨거든요. 전생과 현실을 오고 간 다 그 감독들이 감독님의 그 아이디어를 좀 따가서 요즘에 좀 히트를 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방금 얼핏 말씀하셨지만 이제 블랙리스트에도 오르셨고 그런데 30년 넘게 꾸준하게 창작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연극이건 영화건 드라마건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예술인들은 굴곡을 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시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잘 견디시면서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셨는지 그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감독님? 이제 일제 시대부터 그리고 그 해방 후부터 연극인들이 무슨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극인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연극이란 자체가 비판적이에요. 연극이란 자체가 현실에 대한 불만,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이상의 세계를 그리니까 연극이란 자체가 비판적인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정부 사람들은 그 봐줍니다. 그게 에이, 그랬죠. 뭐 자기들이 하는데 뭐 봐주는데 조금 여유가 없는 분들은 안 봐주는 거예요. 막 조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블랙리스트로 걸린 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바로 공산당 좌익 연극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갔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막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 70년 유신 시대 무시무시했어요 그때는. 저 검열이었거든요. 대본 가면 다 빨간 줄 척척 긋고 이랬습니다. 그 검열이 있었고 그때는 검열 정도가 아니고 막 가서 두드리 맞고 그랬어요. 고문 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1980년대에도 제가 이제 연극을 다시 할 때도 저도 막 붙들려 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연극하다 보면은 포스터에 머리가 없는 사람 머리 잘린 포스터를 내놨더만은 포스터 다 떼가고 이 무슨 이야기냐 이게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 정부에 들어서 또 이상하게 블랙리스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막 사람 붙들어가고 막 사람을 갖다가 막 고문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안고 지원금을 싹 끊어버린 거예요.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못 주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공연 예술은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했던 거 다 못하게 그러고. 그래서 공무도와 뭐 제가 국립극단에 했던 해경공 홍씨 다 중지됐어요. 다 중지되고 제가 썼던 작품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그런 시절이 이제 온 거죠. 근데 그 보통 제가 무슨 물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2012년 몇 년 전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고 저번에 떨어질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MBC에서. 왜 했냐면 고등학교 동기생이에요. 제가 뭐 정치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가지고 경남 동창회 회장하고 성효성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그 건축가가 와가 내보고 지지 연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못한다고. 내가 왜 해야 되냐? 나 문재인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안 친했어요. 문재인 씨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정의롭고 공부 잘하고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네. 무슨 일 있으면 나서고 말이죠. 나는 깡패였잖아요.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 제일 깡패고. 구석에서 농대 까고 있었는데 네. 그 농대 까는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안 좋아하거든요. 저를 안 좋아했다고. 나는 친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보고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내보고 네가 연극을 했으니까 연극한 사람이 말 좀 잘하지 않냐. 그건 맞지. 연극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을 좀 해라. 정치적인 네. 이야기 하지 말고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그때 법기수원지 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법기수원지에 가는데 다리 저는 친구가 있었다. 그 다리 저는 친구가 못 걸으니까 문재인 씨가 그걸 얻고 온 거예요. 그 애를 얻고 온 거예요. 그 친구를. 그 친구가 지금 서울지법 부장판사입니다. 네. 그 얻고 오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다 갔단 말이에요. 법기수원지가 밥 먹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얻고 도착한 거예요. 네, 네. 그때 우리 그 단원들이 많이 반성을 해서 이게 문제는 얻고 왔구나. 돌아갈 때는 다 얻고 왔어. 50명의 반원들이 50분의 1씩 얻고 네. 내려왔다. 네.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네. 이게 제법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찍혀가지고 그 정치적인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 연극할 때 표 팔아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강북동에 감옥골 소극장 세웠을 때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니까
노무현 변호사하고 같이 있었어요. 네. 제가 노무현 변호사하고 문재인 변호사 두 대통령한테 표 팔았어요. 제가 사실 표를 가져와가 100장을 줬는데 네. 그 문재인 변호사하고 노무현 변호사가 표를 팔았어요. 네. 네. 팔아가 60몇 장을 팔았어요. 60몇 장을 팔고 36장을 못 팔았는데 돈을 64만 원을 주더라고. 주고 36장은 때가 새까맣게 저런 표를 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표를 판 거예요, 진짜로. 아.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귀찮아서 그냥 내를 거지 취급하고 돈 그냥 줄 건데 안 네. 그러고 네. 진짜 표를 팔아서 네. 돈을 주고 나머지는 돌려줬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죠. 그래가지고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묻는데 왜 이윤택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문화부 장관 하지 않느냐? 친한데 안 친합니다. 친하지 않아요. 저는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네. 자꾸 저를 친하다 그러는데 안 친하죠. 예. 저 친했으면 지금 장관을 하든지 무슨 청와대 가 있겠죠. 아, 안 정말 친하기 때문에 지금 대단하신 이겨요. 분이시네요. 그 어릴 적 대통령과도 친구분이셨고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지금 무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 감독님께 좋은 연극이랑 어떤 거다. 우리가 연극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연극을 연습하는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극과 관련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연극에 속지 마세요. 연극에 속지 말고 예술이란 말에 속지 마세요. 연극은요 대중예술입니다. 연극은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운 거는 일부 이제 좀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연극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재미없죠? 나가세요. 우리 관객들은 그 참고 있어요. 참고 앉아가 막 졸고 막 이러다가 끝나면 박수 막 쳐요. 왜 그럽니까? 독일 사람들은 보다가 연극이 재미없으면 샤데 이랍니다. 샤데 씨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의자를 탁 치면서 나가버려요. 그게 맞아요. 관객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보다가 재미없죠? 나가버리라고. 돈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배우들 대사가 잘 안 들리잖아요. 독일에서 하면 큰 소리 칩니다. 라우다, 야우타, 크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객들이 너무 쏟고 있다고. 중학교 정도 졸업한 사람은 보통 연극에 가장 연극뿐만 아니고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이해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중학교 졸업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좋은 연극이 아닙니다. 좋은 연극은 누가 보더라도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4살 먹은 어린애부터 팔순의 노인까지 광장의 노동자로부터 학자와 국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일체감, 감정적인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연극, 그게 좋은 연극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극에 속지 말라는 거죠. 연극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 연극을 하고 싶습니까? 연극을 하고자 하면 바로 이 공무도화처럼 죄송하지만 자기 50%는 일상을 떠나야 됩니다. 50%만 떠났어요. 아까 말한 대로 50% 정도는 사시고 50%는 일상을 떠나세요. 포기하세요. 일상생활을 최소화하세요.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명예를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딴 거 무슨 개하지 마시고 딴 잡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일상생활을 단조롭게 딱 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연극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면 연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부극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잘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은 그 연극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무대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흠뻑 마지막 무대에 빠져서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무대는 아리랑 변주곡 준비했는데요. 아리랑은 정말 세계적인 우리의 작품이죠.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한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우리의 곡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윤택 감독님과 닮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하나의 그 아리랑 선율이 계속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리랑 변주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보십시오.
이었습니다. 아니, 듣고 있자니 정말 아리랑 가락도 참 아름답고요. 가사는 정말 슬프면서도 아름답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정서입니다. 이렇게 참 여유를 즐기면서 우리 여백임이라고 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이런 우리 민족적인 색깔이 있었는데 너무나 요즘에는 급해지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역시 감독님의 말씀처럼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죠.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계속 한국적인 것을 모티브로 작품들을 만들어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모든 무대는 거의 끝났습니다. 혹시 감독님께 참 뵙기 힘들잖아요. 워낙 바쁘신 분이시고 거장이십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질문이나 어떤 당부의 말씀 있으신 분들 제가 오늘 말씀하실 기회를 감독님께는 미리 좀 양해를 구하지 않았지만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관객분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살다가 이제 너무 깝깝했어요. 부산에서 산다는 게. 근데 부산에서 연극을 하면 알아보지도 안 하고 서울 연극만 좋다 그러고 서울에서 공연하면 막 꽉 차고 부산에서 공연하면 관객이 없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연극을 가지고 서울 간 거죠. 서울 가니까 서울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 좋아해서 다시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부산의 관객이 맺혀졌어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방의 사대주의입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가 아니고요. 부산은 부산적인 연극이 있는 거예요. 오그란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고 외국 가수, 독일 가수도 좋은 반응을 받고 했다지만 오그란 작품 대사가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연극이에요. 서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저 한 반쯤도 못 알아들었어요. 타가 와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로 한 연극이에요. 두 번째는 동해안 별시무시잖아요. 기장 동해안 이 지역의 전통이에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쉽게 말하면 한국연극을 대표하는 작품이 된 겁니다. 제가 돌아다니다가 생각했어요. 내 마지막 말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고향에 가야 되겠다. 고향 가서 좀 편하게 살면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연극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기장 1강에 온 겁니다. 왔고 지금 와서 극장만 세우지 않고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곳도 만들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한 이유는 와서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부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금 이 김세윤 양 같은 경우 잘하잖아요. 예쁘고 정말 노래도 잘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부산적인 것, 한국적인 것 떠나서 저는 부산적인 것, 부산에 대한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장 1광에 가시면 가마골 소극장과 오아시스와 양산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잘 외웠죠? 예. 바쁘신데 정말 특별한 시간 내주신 이윤택 감독님, 이 시대를 넘어선 정말 문화 메이커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주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나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아니고 머리카락에서부터 발톱끝까지 창작열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에너지가 너무나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더 이상 흰머리 생기지 않고 오래도록 우리나라의 것을 사랑하면서 세계적으로 좀 잘 알리는 그런 만큼 또 우리는 이윤택 감독님께 많은 아낌없는 박수와 또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보태야 될 것 같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다담이었는데요.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인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국립부산국악원의 많은 프로그램들 사랑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손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